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31K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소식이 전해지면서 29K까지 빠졌다가 30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3억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비트가 어떤 공지를 할 때마다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어떤 부분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업비트가 예측을 하게 된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상으로는 특이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30K를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EC 이슈가 전해지면서 30K 밑으로 찍으면서 이 30K에서 비트코인이 매수벽이 있는데 여기가 체결이 됐거든요. 그때 갈색 고래가 매수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30K 밑에 30K 그다음에 뭐 29K까지 사이에 있는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올려놓은 매수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되면 매도벽도 계속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서 31K에 매도벽이 새롭게 다시 한번 생겼고 31.5K, 32K 이런 부분들의 매도벽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33K에 비트파이넥스의 매도벽이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 매도벽과 이런 부분들이 다 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 매도벽 매수벽이 33K까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 부분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코인 매매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SEC에서 지금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신청한 거에 있어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반려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ETF 승인을 거절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 좀 더 자료를 추가해가지고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충분한다고 반려를 한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 코인 거래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가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감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럼 어떤 거래소를 이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제 발열된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거래소 부분, 뭐 코인베이스가 되겠죠. 여기를 넣고 이제 다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신청한 거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는 이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ETF 이제 승인이 요청이 됐잖아요. 이 ETF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때마다 시장은 아래로도 위로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 반려를 당했다, 그 다음에 거절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SEC에서는 서류 내용을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블랙록이나 다른 곳에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한 다음에 재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29K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불충분으로 완전히 이제 뭐 디나이 된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났다, 이거 승인 거절됐다 해가지고 숏을 배팅을 겁나 해가지고 29K까지 내려갔다가 뭐 다시 이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올라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불충분으로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불충분해서 다시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승인 검토를 제대로 할 테니까 제대로 된 서류를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거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잘 아셔야 돼요. 정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거기가 휩싸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전달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31K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1K에 어떤 특정 세력들이 이걸 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으로 돈을 뿌리기 위해서 비트를 억제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OI가 많이 올라갔는데 뿅망치를 맞았죠. 이때 맞고 내려오면서 뭐 29K까지 하락을 했고, 어제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31K에서 29K까지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8만 명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만 명이 청산을 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가격으로는 거의 뭐 한 3천억 정도 가까이가 청산이 된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롱만 청산이 된 게 아니고 숏도 청산이 돼가지고 롱과 숏이 거의 반 정도씩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는 고배율로 롱숏 치시면 그냥 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거기서 퇴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세요. 보면은 비트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은데 이더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 청산이 더 많고,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롱숏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고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많이 모으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10개에서 10,000개 들고 있는 고래들을 전부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고 일부 분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추세 흐름은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락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으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K 위로 올라오고 31K를 건들면서 장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세 달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세 달 힘든 걸 다 잊고, 그러니까 무슨 환희에 차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계속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의 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방적인 상승은 없고 일방적인 하락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자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대는 기본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뷰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25K, 24K까지 다시 내려갔을 때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만 여기서 이런 변동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이 꼭지점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이 오면은 누구나 다 상승을 얘기하고, 보면은 많은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이 하락을 외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뷰를 바꿔가지고 무조건 대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고 차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갓도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롭게 들어오는 프레시한 롱을 청산시킬 시간이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 서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임해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업비트에서 공지를 했는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공지가, 그러니까 7월 달이 변동성이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분위기로 봐서는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상승의 장이 올 가능성이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의 장이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의 장이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업비트에서 원래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입출금하고 거래 관련되어 있는 점검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변동성이 일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업비트 저랑 코인 업력이 비슷하거든요. 잘 합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걸 잘하냐면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거래를 막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걸 취소한다. 입출구만 막고 거래는 될 거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이 말은 업비트에서도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커질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영상 하나에서 찍은 적도 있는데 비트랑 이더를 거래 안 해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다 알트만 거래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가 도미넌스가 50%를 넘었거든요. 비트 도미넌스만 58% 가까이 되고 이더 도미넌스가 거의 한 20% 되잖아요. 그럼 두 개 합치면 70%인데, 그죠? 나머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때 8%였었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비트 이더 합친 것보다 알트가 거의 뭐 9대1입니다. 9대1.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트코인에 미쳐있고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알트코인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자발트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하고 거기에서 비중을 실는 거, DCA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 한국 분들은 알트코인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업비트는 거래를 원래 막으려고 했다가 그냥 거래는 계속 진행되게 열어놨다. 이런 것들이 7월 달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달이고, 실질적으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돈이 갔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돈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망각을 하면 안 돼요. 장이 아무리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망각을 하면 안 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초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락할 때는 여러분들께 으쌰으쌰하면서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상승을 할 때는 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매틱, 에이다, 뭐 링크, 뭐 체인링크죠.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폴카닷 이런 애들 셀시우스가 7월 1일부터 이런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모두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장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요거는 코인 투자하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2022년도가 숏뷰로만 바라보면 돈을 벌었던 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버셨던 분들이 장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뭔가 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보니까 댓글에 영혼까지 빨아먹겠다, 이거 속는 흑우 없지, 숏 나올 때 됐는갑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올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죠.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그러니까 멤버십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캐시를 모을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내러티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CFX 얘기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프레시한 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내러티브로 하면 다른 것들을 많이 보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 중국 내러티브인데 중국 내러티브와 비트코인이 용량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비트코인 캐시를 모은다라고 5월 달쯤에 얘기를 했어요. 한 요쯤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올랐다고 숏을 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모았다가 이때 던지는 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렇게 숏을 친다고 했던 사람들, 여기 숏을 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다 터졌어요. 다 목 잘렸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비트코인 캐시의 OI거든요. 이게 펀비거든요. 펀비 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은펀비라는 건 뭐냐면 숏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 여기 고점에서 친 사람 빼고는 여기까지 친 사람 다 목 잘려가지고 퇴출당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은펀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은펀비인데 다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숏 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가가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자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내러티브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반감기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어디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그 뒤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매집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웃으면서 언제 던지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를 왜 6대 3대 1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중을 어디서 실어야 되고 DCA를 해야 되는지가 이런 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더 관련돼서는 영상에서 종종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더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불장이 오게 되면은 NFT나 다른 기타 요소들이 이더를 자극을 시켜요. 무조건 민코인들이 올라가면 또 이더 가스피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다라는 거는 오늘 영상에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하고요. 금의 세 번째 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의 세 번째 사이클이 오면서 2024년도, 5년도 이렇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도 돌아오고 있는데 금도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2014년도부터 이제 매집을 하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정부에서 옥션한 비트코인을 매집한 분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팀 드레이퍼는. 이분께서 그러니까 맨날 3억 간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원래는 2023년도였나? 2024년도에 3억 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밀려가지고 2025년도에 3억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게 그러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성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투자자는 결국 결혼한 가정에서는 여성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51%를 통제하고 있는 점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장난이시겠죠. 어쨌든 간 바라보는 뷰는 2025년도에 3억을 간다. 이거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비트코인의 쓰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3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비트코인이 4,000달러일 때부터 이렇게 3억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 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그러니까 로이 파파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공유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맞는데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뷰와 같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뭐 장세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장세와 비슷해진다. 숏뷰로 거시경제를 보시는 분들 다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롱뷰가 숏뷰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중이고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뭔가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 뭔가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라봐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성공한다. 저는 이 뷰가 좋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하락을 보시는 분들 본인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하락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마이너스로 해석을 해요. 다 이거는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조심해야 된다,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다만 뭔가 코인 투자나 세상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나은 재산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오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